돌아가신 지 200년이 넘은 장군이 어떻게 아직도 전 세계의 전쟁과 전략을 꽉 잡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입니다. 아니, 200년도 더 된 프로이센의 장군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는 대체 어떻게 아직도 전 세계 군사 전략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사상은 전 세계 혁명가들에게 영감을 줬고 실제 혁명의 불꽃을 당기는 데 사용됐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군사학교에서 가르치는 현대 군사 교리에 바로 그 뼈대를 그의 책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사상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를 두고 지금도 아주 치열한 지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클라우제비치의 사상이 지구 반대편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어떻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마오쩌둥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전략 사상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고대 중국의 손자, 다른 하나는 근대 유럽의 클라우제비치였죠. 손자는 최대한 싸우지 않고 이기라고 말했지만 클라우제비치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선 결정적인 한방, 즉 결정적 전투가 필수라고 봤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둘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섞어버립니다. 특히 클라우제비치의 가장 유명한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만든 이 문장 있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이게 바로 마오쩌둥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물론 마오쩌둥도 손자처럼 오랜 시간 버티는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결정적 한방을 통해 승부를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는 손자보다는 클라우제비치에 훨씬 더 충실한 제자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역사 속 이야기에서 나와서 현대의 오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클라우제비치의 여러 개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지만 또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무게중심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이건 단순히 가장 강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치 접착제 같은 핵심 고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바로 당시에 막 발전하던 기계과학, 즉 물리학에서 빌려온 겁니다. 물체의 균형이 잡히는 딱 한 점, 바로 그걸 군사 전략에 적용한 거죠.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부메랑을 보세요. 무게중심이 부메랑 바깥 허공에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무게중심이란 게 꼭 어떤 물리적인 힘의 덩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지점일 뿐인 거죠. 바로 여기서 현대 군사 교리가 클라우제비츠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현대 군사 교류에서 무게중심을 힘의 원천, 그러니까 적의 가장 강한 부분으로 해석해요. 하지만 클라우제비츠의 원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균형의 초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의 가장 강한 주먹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주먹을 휘두르게 하는 어깨 관절, 혹은 그 어깨를 지탱하는 척추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무너뜨리면 주먹은 저절로 힘을 잃으니까요. 자, 이제 논쟁은 더 뜨거워집니다. 클라우제비츠, 이젠 한물 간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들이죠. 특히 국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싸우는 지금 시대의 말입니다. 첫 번째 비판은 이런 겁니다. 클라우제비츠는 국가끼리 싸우던 시대의 사람이다. 테로리스트나 게릴라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판치는 지금 세상엔 안 맞는다는 거죠. 두 번째 비판은 더 대담해요. 클라우제비츠의 가장 유명한 말,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건 너무 서구적인 생각이고 전쟁을 종교적 의식이나 문화 그 자체로 보는 다른 세계관을 무시한다는 주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클라우제비츠식 전쟁관 자체가 너무 낡았다는 지적입니다. 딱 정해진 군대가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전쟁을 해서 승패를 가린다. 이런 그림이 오늘날의 복잡한 분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판들이 사실은 클라우제비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순하고 왜곡된 허상, 즉 캐리커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클라우제비츠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규칙서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는 전쟁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 문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전쟁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전쟁터의 안개를 만드는 우연, 인간의 원초적인 열정,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려는 이성,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상호작용한다는 것. 그래서 전쟁의 모습은 시대마다 바뀌어도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보편적인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클라우즈비츠라는 문법을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의 전쟁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